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경 쓰이는 것들을 해결해드리는 신경과 전문의 황재춘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마다 뒤척이면서 잠이 안 오는데 새벽 2, 3시가 넘어도 눈은 말똥말똥하고 내일 중요한 일정이 걱정되는데 몸과 머리는 도무지 꺼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날이 반복되면 결국 수면제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막상 약을 먹으려고 하니 혹시 중독되면 어떡하지? 부작용은 없을까? 평생 먹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수면제 종류별 특징과 효과, 부작용, 그리고 안전한 사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반감기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면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뇌에는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뇌의 브레이크 페달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물질이 가바 A 수용체에 붙으면 신경이 가라앉고 긴장이 풀리고 잠이 오게 됩니다. 가바 A 수용체는 여러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파1에 작동하면 진정과 수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알파2와 알파3는 불안 완화와 근육 이완에 관여됩니다. 그리고 알파5는 기억과 학습에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체의 차이가 약물마다 효과와 부작용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이제 약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벤조디아제핀계의 약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장 널리 쓰여온 수면제로 잠이 드는 입면 효과와 잠을 유지시켜주는 효과 모두 도움이 있고 불안과 근긴장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 시 의존성과 내성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단기간 최소 용량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벤조디아제핀은 반감기, 즉 약효가 몸에서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에 따라서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초단시간형인데요. 대표적인 약물이 티아졸람입니다. 반감기가 약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잠드는 데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에 자주 깨는 분들에게는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시간용으로 에티졸람이 있는데요. 입면과 수면 유지 모두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특히 불안이나 긴장이 심한 분들에게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에티졸람은 엄밀히 말하면 티에노디아제핀 계열 약물이지만 작용 기전은 벤조디아제핀과 거의 동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감기가 약 6시간 정도로 길지도 짧지도 않기 때문에 입면과 수면 유지 모두에 사용할 수 있고 항불안 효과가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이완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고령자의 낙상 위험이 덜하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중간형으로는 로라제팜이나 플루니트라제팜이 있습니다. 특히 로라제팜은 불안감을 낮춰주기 때문에 우울감이 있다거나 불안감이 높은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면과 수면 유지 효과 모두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할 수 있고요. 플루니트라제팜은 효과가 매우 강력해서 다른 약으로는 효과가 없을 때 심한 불면증이 있는 경우에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다음날까지 졸릴 수 있고 기억 상실이나 의존성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단기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시간형 약물인데요. 클로나제팜이 대표적입니다. 반감기가 12시간에서 한 50시간까지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예전에는 뇌전증이나 불안증에 사용하였지만 수면 유지에도 도움이 되어서 자면서 자주 깨는 환자들에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용 시간이 긴 경우에서는 낮까지 약효가 남아서 몽롱한 증상을 호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벤조디아제핀계의 약물들의 공통적인 부작용으로는 기억장애, 어지럼증, 그리고 걸을 때 비틀비틀거리는 운동실조로 인한 낙상, 그리고 호흡 억제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이나 다른 진정제와 함께 복용하면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G드럭, 비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졸피뎀 그리고 조피클론이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가바A 수용체 중에서 알파1 소단위에 선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잠이 드는데 특화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이나 근육의 긴장이 함께 있는 경우보다는 단순히 잠이 드는데 힘든 입면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적으로 작용하니까 부작용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작용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면 중 이상 행동, 복합 행동입니다. 자는 중에 걸어 다닌다거나 운전하거나 음식을 먹기도 하는데 본인은 이것을 기억을 전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취침 직전에 약을 복용해야 되고 약을 먹은 뒤에는 침대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이 G드럭은 장점이 있는데 다음날까지 잔여 효과가 비교적 적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장시간 사용했을 때는 뇌성과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단기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약물은 멜라토닌인데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자나 시차 적용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약물 부작용 위험이 있는 고령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이러한 멜라토닌의 장점은 의존성과 내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효가 드라마틱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간간히 두통이나 졸림, 위장 불편감 정도를 호소하기도 하고 오히려 꿈을 많이 꾼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용량 항우울제입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트라조돈, 독세핀, 밀타자핀 등이 있습니다. 트라조돈은 세로토닌 조절과 히스타민 차단을 통해서 진정 효과를 내면서 의존성이 매우 낮아서 만성 불면증에 자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저용량 독세핀 3에서 6ml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수면 유지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깨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멀타자핀은 저용량에서 강한 항히스타민 효과로 잠을 잘 오게 하지만 용량을 올리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욕 증가로 체중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항우울제 계열 약물은 전반적으로 내성과 의존성이 적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기에 상대적으로 적합합니다. 당연히 우울감이 강한 사람들에게도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히스타민제인데요. 디펜히드라민이나 독시라민 등이 사용되고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물에 들어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잠드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내성이 빠르게 생기고 고령자에게는 인지기능 저하라든가 변비, 시야 흐림,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수면제 선택 원칙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잠이 들기가 힘든 입면장애가 강하다면 티라졸람이라든가 지드럭, 졸피뎀 등의 약물이 사용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은 약물로는 멜라토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면 유지를 위해서는 로라제팜이나 독세핀 등을 사용할 수 있고 불안감이 심하게 동반된 불면증이라면 에티졸람이나 로라제팜을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울증이 동반된 불면증이라면 트라조돈이나 밀타자핀과 같은 항우울제 계통 약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불면증이 있다면 플리니트라제팜의 약물들을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령자, 호흡기 질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약물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멜라토닌과 같은 안전한 약물을 먼저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면제는 최소 용량, 최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장기간 사용했다면 반드시 서서히 감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본적으로는 수면 습관과 인지행동 치료가 해결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면제는 단순히 잠만 재우는 약이 아닙니다. 각각 다른 원리와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증상과 상황에 맞는 약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양날의 검처럼 효과와 부작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잠과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